안녕하세요. 오늘도 도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저도 전지를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도식적으로 방송을 했을 때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방송을 할게요. 저도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는 결과지 끝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결과지 끝전지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결과지 끝전지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수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결론은 수세에 따라서 아무리 조생종이라도 아무리 만생종이라도 아무리 수세가 강하든 약하든 그 수세에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지 끝전지, 여러분, 결과지 끝전지의 원리가 뭐죠?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 끝전지의 원리가 뭐예요? 끝을 막는다. 가지를, 끝을 막아. 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끝을 막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물의 양을 땡긴다는 얘기예요. 결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결과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끝을 딱 막아.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 양을 이렇게 땡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조생종 같은 경우에, 자, 제가 한번 제목을 쓸게요. 결과지 끝전지. 결과지 끝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조생종이에요. 조생종. 일단은 조생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육 기간이 이제 짧다는 거죠. 그래서 생육 기간이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생종은 결과지가 굵어져도 낙과가 잘 안 돼.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생종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가지의 물의 양을 단과지보다는 중장과지가 물의 양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지를 했을 경우에는 중장과지 전지를 하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 이유가 짧은 기간 안에 열매를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단과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가늘고 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장과지보다는 단기간 안에 빨리 키워야 되기 때문에 중장과지, 물의 양이 많은 결과지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중장과지 전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유리한 점이 뭐냐? 결과지가 굵어도 잘 낙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전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여러분, 조생종 같은 경우에 수세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면은 끝전지 하면은 더 악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지는 흑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수세가 세면은 끝전지를 안 해야 되고, 수세가 약하면은 끝전지를 하면은 이득이 되는 거죠. 중만생종도 마찬가지예요. 수세가 좀 약해. 그러면 중만생종도 끝전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나무의 수세의 판단에 따라서 끝전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뭐 옆집에서는 끝전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의 수세와 상관없이 나는 내 집에 와가지고 옆집에서 끝전지 한다니까 나도 끝전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지. 새벽에 경운기 소리가 막 나. 저 집에 막 아침 새벽부터 뒤에다가 막 비료를 갖다 잔뜩 싣고 나가는 거야. 밭에 가가지고 막 비료를 옆집에서 막 뿌려. 그러면은 옆집에서 새벽에부터 나가가지고 비료 뿌리면은, 안 뿌리는 저는 여러분, 안 뿌리면은 손해가 갈 것 같고, 저 집에는 비료를 뿌리면 더 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비료를 뿌리면 저도 내 수세와 상관없이 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나무의 수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세가 강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세가 약하면은 중만생 정도 끝전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핵심이 조생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끝전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생종도 수세가 세면은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약이라고 하면은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중장과지 결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끝전지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조생종이 수세가 엄청 세, 옆집에서 끝전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본인의 수세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중만생, 그리고 딱딱이,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중만생 같은 경우에는 생육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육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단초에다가 이제 열매를 다는 거죠. 생육기간이 길으니까 이 중단초라도 그 생육기간이 길은 과정에서 그 과대지가 굵어져 가지고 과일을 키울 정도의 과대지가 굵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육기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장초에다 달았을 경우에는 이 결과지가 나중에 비대기 들어왔을 때 너무 굵어진 상태가 돼가지고 과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가지의 몸집을 키우는데 양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제 과일이 안 크는 거죠. 그래서 만생종,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단과제에다가 이제 결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낙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다 보니까 결과지가 가늘어야 돼. 안 그러면은 꼭지가 이렇게 복숭아가 있으면은 복숭아에 꼭지가 파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지가 위로 쓴다고, 이렇게. 안 그러면은 이 결과지가 굵어지게 되면은 이게 밀어가지고 그냥 낙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종,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중단초로 해가지고 결과지를 전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만생종도 수세가 좀 약하다 그러면 끝전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품종에 따라 상관이 없다는 거지. 단지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굵어도 열매가 크고 낙과가 안 되기 때문에 끝전지를 하는 게 좀 유리하다 뿐이지, 옆집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자, 여기 제가 이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제 이 그래프는 결과지예요. 결과지인데, 이 결과지 무슨 결과지냐? 고순도치. 이 고순도치 수용, 요 한 가지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순도치 수용으로 해가지고 결과지 배치를 이렇게 180도의 모든 가지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제가 이런 방송을 초창기에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결과지 끝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을 하게 되면은 한번 뒤에 도식적으로 방송한 부분에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고, 한번 영상을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게 수직으로 서 있어. 수직으로 서 있을 때는 제가 열매를 어떻게 달아야 된다 했겠죠? 이거는 뭐 조생종이나 중만생종이나 그건 상관없어요. 이쪽에는 조생종, 이쪽에는 중만생종, 그리고 딱딱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중만생종 딱딱이 먼저 할게요. 자, 열매를 수직으로 섰을 때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달았겠죠? 이거 하나 달아가지고 이게 가지가 펴지지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다는 건 끝에다 이렇게 두 개를 달아야 된다 했죠. 열매를 두 개를 달아가지고 봉지 싸고 가지를 밀어가지고 각도만 살짝 이렇게 옆으로 누워주면은 비대기 누우면 알아서 이렇게 누워진다 했죠. 그래서 이 끝에다 이렇게 두 개를 착과시키라 했고, 그러면은 이렇게 45도나 50도 이런 거는 어디다 착과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에다 달아야 되겠죠.
끝에다가 하나를 달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30도로 누웠어. 그럼 어디다 달아요? 이거 중간에다 달겠죠. 그러면은 수평으로 누웠어. 그러면은 이 안쪽에다 이렇게 달겠죠. 네, 요 이해하시죠? 이게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비대기가 들어왔을 때 이 가지가 수평 내지는 밑으로 처지느냐 안 처지냐 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비대기가 들어왔을 때 가지가 60도 막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은 열매를 달았을 때 이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느냐 안 처지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근데 비대기가 들어왔어. 가지가 안 처지고 뻣뻣하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나무가 힘이 좋으면은 이게 순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가지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굵기 이상 지나면 과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가지의 몸집을 키우는데 양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끝에다 달아서 가지가 이렇게 처지게 해가지고 결과지가 굵어지지 않고 열매 키우는 데만 신경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누워있기 때문에 끝에다 만약에 이렇게 달면은 가지가 일찍 밑으로 확 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결과지가 이렇게 숙이면은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과일은 혹시 클지 모르겠지만 이 가지 자체가 찌질한 가지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내년에 전지할 때 좋은 결과지가 아니라 찌질한 결과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다 달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과지 길이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 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다는 이유는 중간이나 끝에 달면은 비대기도 들어오기 전에 벌써 결과지가 밑으로 처져가지고 가지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딱딱이는 잘못하면 결과지가 굵어지면은 밀려가지고 빠지잖아. 낙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끝에다 똑같이 달아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딱딱이 끝에도 달고, 또 여기 30도 정도 누웠어. 그럼 딱딱이는 위쯤 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평으로 누웠어. 그러면 위쯤 달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딱딱이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굵어도 낙과가 되지 않고 물의 양이 좀 많아야지 단기간에 복숭아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세워가지고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열매를 착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만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 이제 끝에다 달았는데,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지점에다 달겠죠. 그죠? 그리고 30도 같은 경우에는 더 안쪽에다 달겠죠. 그러면은 수평으로 누워있는 거는 이 안쪽에다 달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전지를 하든 끝전지를 안 하든,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얘기하는데 각이 서 있어도 끝에다 달지 말고 이 안쪽에다 달아가지고 가지가 처지는 거를 더디 처지게 하고, 가지가 굵어도 낙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다 착화시켜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터득해가지고 열매를 다는 위치를 선점을 해가지고 달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해보고, 그러니까 묵은 손이 강손이라는 게, 농사는 자기가 본인이 자꾸 해봐가지고 그 품종에 대한 특성, 그런 거를 본인이 턱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이 제대로 됐을려나 모르겠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끝순을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생종이든 만생종이든 그 나무의 수세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 설명이 제대로 됐는 건 모르겠지만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